그렇게 묻지 마. 내가 미안해지잖아. 자, 안녕하세요. 달밤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설이 좀 길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나 갈등 구조도 나타나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뭐 상징적인 소재도 나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사 구조로 어떠한 줄거리로 그리고 서술자인 나는 황수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죄송해요. 어? 근거가 진짜 그거.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머리 펌을 좀 맞아 붙여.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떠들기가 쉽지가 호흡하면서 발음을 해야 되니까 목소리도 맛이 가고 발음도 세서 짜증이 나서 한군어를 갖다가 확 그냥 뽀뽀해버린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야, 너 마데카솔 아니야? 예. 상처에는 마데카솔? 예. 마데카솔을 바르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 새살이 돋아. 너 똥구녕에 마데카솔 발려버려. 새살 돋아서 똥구멍 막혀갖고 너 뒤진다. 자꾸 떠들면. 이건 무슨 신개념 주지? 앞으로 떠드는 것들은 똥구녕에 마데카솔 발라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자. 뭐 그냥 옛날 얘기 듣는 듯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원을 갖다가 줬지. 그러니까 그 감사의 뜻으로 참외를 갖다가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경원 읽어볼까? 그러고는 그러고는 온 여름.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2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저희끼리 금술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며 따로 설림 나는 날마다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다.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사건의 요약적 제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은 이 과일 맛이 당도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일을 안 사 먹게 되고 안 사 먹게 되면 과일은 썩게 되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과일 장사들에게는 참 우중충한 날이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미천도 까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구까지 도망갔냐? 아내까지 도망갔다고 하죠. 보통 여자가 좀 바보는스럽지만 황군호 같은 애가 뭐 바람을 피겠니? 아니면 뭐 돈을 뒤로 빼돌리겠니? 저런 애가 너 여자를 뭐 때리겠니? 욕하겠니? 참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살만하지만 동서 쉽게 얘기하면은 제 3자 때문에 집을 갖다가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달포 좀 별표 좀 쳐놔봐. 보통 달포를 갖다가 15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내는 시험 문제도 잘 출제가 돼. 달포는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을 달포라고 얘기합니다. 달포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네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왼손에 들고 들어왔다. 앞에는 뭐를 갖다 줬지? 참외를 갖다 줬지. 이번엔 뭐를 갖다 줬어? 포도. 포도요. 계속 보자.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시오.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으로 직각하였다. 즉시 깨달았다. 직각하였다. 깨달을 각자. 직각. 계속 보자.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종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 고마움 반, 그래서 포도라도 훔쳐다가 나에게 갖다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황수건의 순수하고 순박한 마음씨를 엿볼 수가 있겠네요.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이 달빛 동그라미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황수건이의 처지는 장사도 말아먹었어, 마누라 도망갔어, 포도 서리하다가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아 쪽팔려, 진짜 비참한 결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참한 결말로 끝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배경을 갖다가 달빛을 깔아줌으로써, 제목도 달밤이잖아요. 비극적인 분위기를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달밤, 달빛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 미다까 타메이 키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그 일본 노래를 갖다가 부르는 거죠. 를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른채려 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 유감한 감정이 있는 듯 하였다. 이 달밤이라는 거요, 거기도 나왔지만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상황과 비극적인 결말을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달밤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서글펐는데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라는 일본 노래 부르며 달빛 아래 걸어오는 황수건의 모습을 나라는 관찰자가 마지막에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비극적인 모습을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킨 결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같은 학습활동 홍계월전을 보겠습니다. 달밤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요. 1930년대입니다.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1930년대. 70년대는 내가 태어난 거고. 야, 아까 삼원 갔다가 장사를 한다는데 삼원 갔다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원단위가 나오는 건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라고 하면 홍계월전은 개월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명나라 때를 배경으로 하는 고전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홍계월전은 국문 소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한글로 된 소설이야. 너희들이 고전 소설은요, 거의 반 이상은 한문으로 된 걸 갖다가 한글로 번역해서 너희 책에 올리는데 요 홍계월전만큼은 한글로 된 소설이라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보통 모든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주요. 니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다 뭐였어? 남자였어, 남자. 근데 유일하게는 아닙니다. 박시전도 있고 홍계월전도 있지만은 여성이 주인공이야. 홍 씨의 개월이라는 여자 아이가 개월이라는 여자 아이가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으로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왕에게도 인정받고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갖다
돋보이는 소설이기 때문에 너희 책에 올라갔어. 그게 좀 특이한 소설이죠. 홍계월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나를 갖다가 보여주는 영웅 소설, 혹은 밀리터리 노벨이라고 그래. 군담 소설이라고도 하거든요. 전쟁, 군사 싸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볼게요. 명나라 때 앞부분 줄거리요. 홍무와 부인 양씨는 뒤늦게 개월을 낳아 남자 옷을 입혀 기른다. 고귀한 혈통. 일단은 영웅 소설의 시작은 고귀한 혈통입니다. 장사랑의 난을 피하다가 부모와 헤어진 개월은 강물에 버려진다. 위기와 시련을 겪게 되죠. 여공이라는 애가 개월을 구해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수학하게 한다. 곽도사에게 학문을 배우게 한다. 남장을 한 개월은 이름을 평국이라 고친 뒤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했는데 평국은 장원급제를 하고요. 보국, 같이 키운 자기 아들은 부급제를 하거든. 그러니까 1등을 누가 했냐면 홍계월이 1등을 한 거야. 2등은 자기 아들이 하고. 그런데 굉장히 홍계월 여자 뛰어나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계가 있어. 홍계월을 뭐를 시켜서 키웠대? 남자.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어떻게 과거급제, 과거 시험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여성으로서는 남성으로서 누릴 지위와 모든 걸 하지 못하니까 남장으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 남장이 의미하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 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뛰어납니다. 평국이 보국을 이겨버렸어.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고 서다른 한이 일어나자 대원수와 중문장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운다. 그 과정에서 평국은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게 된다. 평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굴 얘기해? 홍계월이요. 아까 강물에 버려졌었잖아. 그러면서 부모와 헤어졌었잖아. 부모를 다시 만나게 돼요. 병이 든 평국은 어이에게 진맥을 받고 난 뒤에 여자임이 밝혀진다. 이때서야 얘가 여자라고 밝혀진 거야. 어이는 누구의 의사입니까? 왕의 의사죠. 왕의 의사. 어이가 엎드려 어려웠다. 평국의 맥을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니 이상한 일이 옵니다. 천자께서, 천자는 누굴 얘기하는겨? 황제를 얘기하는 거지. 왕이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쟁터에 나아가 적병 10만군을 소멸하고 왔겠는가? 평국의 얼굴이 복숭아꽃 빛이요 몸이 약함으로 혹 미신쩍은 점이 있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러시고는 내시를 시켜 자주 문병하도록 하셨다. 이때 평국은 병세가 차차 나아졌다. 생각하기를 어이가 나의 맥을 짚히니 나의 본색이 탄로날 것이다. 나 이제 남자라는 거. 남자의 맥과 여자의 맥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확연하게 다르거든. 이제는 할 수 없이 여자 옷으로 바꿔 입고 규중,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에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고 즉시 남자 옷을 벗고는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서 부모를 배웠다. 그리고 흐느끼니 뒷밤에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렀다. 왜 울었냐? 이제는 남자가 아니라 뭘로 살아가야 돼? 여자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로서는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전쟁에 절대 못 나가. 여자는 그냥 옛날에는 여자는요 글도 못 배우게 했어. 글 배우면 집안이 혼란해진다고. 여자는 무조건 자수, 바느질하기, 그 다음에 밥하기, 빨래하기, 애들 키우기, 이게 여자의 덕목이라고 알고 어릴 때부터 키웠다 보니까 되게 유교적이고 보수적이죠. 본건적이죠.
그러니 뒷밤에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렀다라는겨. 이에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 개월이 슬픔에 잠겨 우는 모습에 추구월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은 듯 초승달이 구름에 잠긴 듯 했으며 아름다우며 침착한 태도는 당대의 제일이었다. 개월이 천자께 상수를 올리자 임금께서 보셨는데 상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리막사 겸 대원수, 자승상, 청주, 평국은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가 다 자기 벼슬 이름이야. 얼마나 벼슬을 많이 했던지 얼마나 뛰어났던지. 동현아! 이 씨발라먹을 씨발가 50분은 견뎌야지 고딩이라고. 어? 수업 시간 한 15분 지났는데 벌써 졸면은 초딩도 아니야. 어? 이겨. 졸려도 이겨봐 한번.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하고 아래옵나이다. 신첩은 5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의 난에 부모를 잃었사옵니다. 그리고 도적 맹길에 환을 만나 물속에 외로운 넋이 될 뻔한 것을 여공에 덕으로 살아났사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곧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주중에서 늙어 부모의 해고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남장을 했어야 됐냐. 여장을 했으면 그냥 결혼해서 귀중이라고 그래. 그냥 일반 집에서 얘는 밖에 나오지도 못해. 그 집 귀신이 돼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자기 그 시댁이 아니라 본가 태어난 자기 집도 한 번 두 번 갈까 말까야.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로 살아가기에는 평생 자기와 헤어진 부모를 찾을 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기가 뭐를 했다?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경원아, 그지? 서경원, 그죠? 봐봐, 동현이 네가 조니까 경원이도 뒤에서 졸고 자빠졌잖아. 졸지 마. 계속 볼게요. 그래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상을 속이었고 왕을 속이었고 조정에 들어싸우니 신첩, 여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 부릅니다. 신첩의 죄는 10,000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아래어 죄를 기다리었고 내려주셨던 유지와 인수를 올리옵니다. 이제 저에게 그 벼슬을 주면서 야! 경원아! 내가 너를 청주시장으로 임명하노라. 서경원. 그죠? 그러면서 이 임명장이랑 이 도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올린다라는 얘기야. 이제 나 이 벼슬 반납하겠습니다. 죄 달게 받겠습니다.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신첩을 속히 처참하옵소서. 천자께서 그를 보시고 용상을 치며 말씀하셨다.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요? 고금에 없는 일이로다. 천하가 비록 넓으나 문물을 다 갖추어 갈춤 보국, 진춤 보국, 충성을 다하다. 충성을 다해서 보국, 나라를 지킨다라는 얘기거든요.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를 갚고 충성과 효도를 다하며 조정 밖으로 나아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도 없을 것이로다. 평국이 비록 여자지만 그 벼슬을 어찌 거두겠는가? 이 작품과 달밤이 같은 갈래로 서사갈래라고 그래. 서사갈래. 왜 서사갈래로 묶였냐? 서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물어볼게. 아까 얘기했지. 달밤은 시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럼 홍계월전은 시점이 어떻게 될까? 3인칭 문철전. 전지적 작가 시점. 고전소설은 3인칭 맞아. 3인칭이 생략이 된겨.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알겠니? 둘 다 서술자가 존재하는 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달밤은 1인칭 관찰자 시점, 홍계월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을 뭐의 3요소라고 하게? 소설. 소설의 3요소는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야. 주제는 뭔지 알겠죠?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생각, 그죠?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에 따라서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로 나누어지고요. 문체의 3요소, 문체의 3요소. 대화, 묘사, 서술. 문체의 3요소가 그래.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등으로 구성되고요.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진다. 이 다음 줄거리를 짧게 이야기하고자 하면 이제 편국이 개월이라고 여자 이름이 밝혀졌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같이 아까 키운 애가 누구였어? 형국, 보국. 보국이 있었죠. 그죠? 보국이랑 결혼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해요. 둘이 보국과 개월이 결혼을 해. 그런데 이 보국이란 새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장원급제 누가 있어? 형국이가 있지, 그지? 전쟁을 나가도 1등은 누구야? 이 홍개월이가 형국이가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가 뭐였어? 여자였잖아. 그러니까 이 편국이가 이 보국이가 하는 짓거리가 찌질한 게 결혼해서 첩을 둡니다. 첩을 두고서 첩이랑 또 갈등을 벌이게 해요. 되게 못살게 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왜 그러냐? 자기가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야.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편국이랑 개월이랑 갈등이 벌어지거든요. 갈등이 벌어지는데 다시 난이 하나 벌어져서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또 보국이를 도와서 그 전쟁을 잘 해결하고 나중에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끝나요. 그러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재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요점 정리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거기 제재 개관이 있죠. 요점 정리 있죠. 그죠? 요점 정리 있죠. 황근호 읽어봐. 제재 개관. 다요. 네, 1번만요. 제재개관 관례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격 서정적 애상적. 애상적이라는 건 슬플 애자에다가 서러울 상자야. 슬프고 서럽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점 1인칭 관찰사 시점 배경 시간 1930년대 일제강점기 공간 서울 성북동 주제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못난이 홍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연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겨. 야, 연민이 확대된 걸 갖다가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 자비라고 그래. 자비. 불쌍히 여기는데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불교에서 뭐라고 그런다? 자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특징 세밀하고 서정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주인공에 관한 일들을 나열한 에피소드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식 구성 동그라미 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일화를 묶어서 쭉 나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배경이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그럼 배경은 어떤 배경이라고 그랬죠 아까? 달밤, 달빛. 오케이? 달밤, 달빛이요. 나 2번 작품의 구성. 예, 쓰세요. 오. 양. 좀 3번 이따 쓰게 해줄게요. 다른 거 자, 2번이요. 작품의 구성. 동현 읽어볼까?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그가 못난 힘을 바로 알게 된다. 정식 신문 배달부가 소원인 보조 배달부 황수건은 학교 급사 자리에서 쫓겨났으며 형님집에 얹혀 살며 있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다. 이 보조 배달부 자리에서 쫓겨난 황수건은 나의 도움으로 참외 장사를 시작한다. 절정 황수건은 참외 장사하다 실패하고 그의 아내가 다투한다. 그러면 어느 날 밤 서툰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황수건을 웃겠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 다음 달밤의 역할과 문학적 효과. 아름답게 비치는 달빛이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황수건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이 느껴지고 달밤을 배경으로 회화적인 성격을 지닌 주인공이 희화적인, 즉 회화가 아니라 희화, 웃긴, 희화라는 건 웃기다라는 얘기야. 희화적인 성격을 지닌 주인공이 등장하여 비극성을 반감시킴, 그러니까 비극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비극성을 덜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와 대비되는 주인공 황수건의 초라한 뒷모습을 통해 인물의 좌절과 상처를 드러낸다. 소외된 인물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투영, 집어넣어졌다라는 얘기고요. 작품 전체의 슬픔과 비애가 느껴지지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그 다음 4번 이 작품에 나타난 문제의식 별표 꽝꽝꽝 쳐요. 지우 읽어볼까? 정지우 읽어. 일제 강점기 각박한 현실이 암시되어 시대적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수건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근데 사실 이 소설 자체로서 우리 민족이 겪는 아픔과 슬픔은 잘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차라리 1920년대 현진건이 쓴 운수 좋은 날 같은 게 니얼리즘 계열의 정말 우리 민족이 겪는 일제강점기에 아래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러한 각박한 현실이 암시되었다라는 거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참담한 현실에 물가보다는 상황에 대응해가는 인물을 통해 사회 속의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의 세대에 대한 문제를 느끼게 하고. 세태에 대한 문제, 세태라는 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세태라고 합니다. 그거 솔직히 그 포도 몇 개 훔쳤다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는 거 보면 그죠? 그걸 설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인간적인 정이 사라지는 거죠. 5번째, 일화를 통해 드러난 황수근의 성격이요. 경원아, 졸린데 읽어봐. 일화를 통해 드러난 황수건의 성격 5번째 읽어. 이제 졸리다고 급사. 그 다음 6번째 소재의 의미요. 본 3원.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이 드러난 소재. 포도.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을 상징하죠. 포도도 있고 참외도 있었죠. 달밤.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상황과 비극적인 결말을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 그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 별표 꽝꽝꽝 쳐놔. 이거 중요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 영준이가 읽다가는 오늘 집에 갈 때까지 못 읽을 것 같으니까 황근호 네가 읽어. 제발. 네. 1인칭 관찰자인 나가 등장하여 주인공 홍수건의 대화와 행동을 독자들에게 전달하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홍수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 전모라는 건 전체 모습을 전모라고 해요. 그 다음에 효과. 인물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소외된 인물에게 연민을 보이는 서술자의 태도를 통해 주제의식을 읽어낼 수 있음. 모자란 인물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비판함. 그 다음에 8번째 서술자의 역할. 이 작품의 서술자 나는 작품 안에 있고요. 주인공 황수건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독자는 이러한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황수건의 특징 보겠습니다. 동현이 읽어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오지랖이 넓어서 아내인의 참견을 잘한다. 대화의 소재가 풍부하다.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착하고 순박하다.
기능이 낮아서 모자란 걸 해소한다. 은혜에 대한 고마움하고 감사를 표한다. 김상이 좋다. 네. 10번째 공간적 배경 성복동의 역할. 서경원 읽어. 아직도 졸려. 크게 읽어. 당시 성북동은 사기문 안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수건을 여겨지는 지역이다. 1916년에 가난한 서민들이 모여 살았으며 식민지민들의 두뇌가 변두리 인생의 고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네. 소설의 특징이요. 인물, 사건, 배경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서술자가 작품 세계를 전달하기 위해 설정된 가상의 존재이다.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작품을 제시하는 방법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진다. 쌤 저 아직 못 썼는데. 네. 뭐 읽으면 알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썼어요. 6번 한 번만 보여주세요. 3초면 돼요. 3. 됐어요. 뭘쓴 거야 지금? 한 글자만. 서사관례의 개념과 하이관례요. 개념, 현실에서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 한마디로 소설을 얘기합니다. 하이관례에는 뭐가 있냐? 설화도 있고 고전소설도 있고 신소설도 있고 현대소설도 있다. 홍계월전의 제재개관. 지우 읽어볼까? 고전소설, 국문소설, 영문소설. 국문소설 별표 꽝꽝꽝 쳐놔. 한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또 하나 추가할게요. 군담소설이라고도 얘기해요. 군대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군담소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 우연적, 영웅 일대기적, 전지적 작가 시점, 중국 명나라, 여성 영웅의 순환과 극복. 수단과 극복, 남성 중심 사건의 사회에 대한 비판.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은 누구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냐? 아까 그 홍계월의 남편이 누구였다고? 도국이라는 놈을 통해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겨. 그 다음에 얼마나 빡쳤으면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영웅으로 등장한다. 이게 다른 수사과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영웅 소설의 서사 구조를 지니 여성의 근본적 역할을 거부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네. 맞지? 달관과 홍계월전이 같은 갈래. 소설로 묶이는 까닭이요. 이야기를 전달한 서술자가 존재한다. 달밤에서는 1인칭인 나. 홍계월정에서는 작가, 인물사건 배경 등으로 구성된다.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진다. 넥스트 클래. 일단은 달밤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